주부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솔깃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푸짐한 명절이 지나가면요, 산더미처럼 쌓인 남은 음식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이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전이나 잡채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데워서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도 그냥 드시게 되는데, 꼭 골치 아프게 남은 비싼 돈을 주고 산 고기로 만든 산적은 예. 데워 먹어도 단단하고 질겨서 안 먹게 되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산적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필요한 재료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산적 한 덩어리 정도, 100g 정도 잡은 걸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고추장이 3큰술에 물이 반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꿀이에요. 반큰술에서 1큰술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 다진 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적을 깍둑썰기를 이렇게 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네.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볶음 고추장이라고 하는 그런 양념 같은데 네. 어디에 좀 쓸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많이 드시기로는 쌈장으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비빔밥 같은 거 해 드실 적에 양념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집에서 만약에 뭐 떡볶이 같은 걸 해 먹는다 그런 경우에 요걸 그냥 넣어서 다른 양념 필요 없이 양념장으로 또 쓰셔도 되죠. 그냥 요것만으로도 그냥 볶음밥 같은 데도 그냥 그러니까. 양념장으로 해서 드셔도 굉장히 그냥 좋거든요. 그것만 볶아서 먹어도 되잖아. 네. 아우,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급 고추장 양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궁중식으로 먹게 되는 그 약고추장 같은 경우도 어차피 사실은 같은 부위에 좀 기름기 없는 고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산적 남은 걸 활용을 하지만 새 걸로 만들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참기름을 좀 둘러주시고, 아, 참기름. 네, 여기에 이미 이제 너무 식어져 있는 고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기를 먼저 좀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볶게 되면 고기가 또 식으면서 날 수 있는 특유의 이제 좀 좋지 않은 냄새를 한 번 더 날려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볶아주시고, 이 볶은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고기가 식으면서 좀 많이 단단해져 있잖아요. 이제 바깥에 있는 수분이 흡수되면서 고기는 좀 부드럽게 만들고, 또 고기 안에 들어있던 맛성분은 국물로 빠져나오면서 바깥에 넣은 물이 육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육수에 고추장과 나머지 양념을 넣어서 조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고추장 자체가 맛있어지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자. 자글자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국물이 육수처럼 됐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고추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희석시켜서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간단하고 좋네. 네.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농도로 졸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쌈장이나 그대로 요걸 드시는 때에는 약간의 단맛이 추가되면 좋아요. 그래서 꿀을 뭐 적당량 혼합을 좀 해주시고, 뭐 식성에 따라서 이거는 안 넣으셔도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다진 파도 좀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도 좀 넣어주세요. 소리가 또 요란합니다. 그래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밥 비벼 먹고 이제 집으로 이제 출발하면은 아주 좋겠어요. 남은 음식 다 이렇게 챙겨서. 자, 볶음 양념장을 만들어 봤고요. 네. 간장 양념장은 또 뭡니까? 어떻게 먹는 요 거예요? 간장 양념장은 사실은 그 경상도 쪽에 가면 떡국이나 만둣국을 드실 때 육수에 따로 간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양념장을 얹어서 그걸 풀어서 육수처럼 만들어서 드시는 예, 그런 방법으로 많이들 드세요. 그래서 맹물에다가 요것만 풀어도 육수가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산적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썰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냥 깍둑썰기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이 두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두부도 고기하고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참기름을 둘러주시고 고기를 볶아서 육수를 내는 과정까지는 똑같거든요. 네. 고기가 가지고 있는 냄새를 한번 날리면서 볶아주시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기가 좀 부드러워지고 국물이 조금 탁한 느낌이 날 정도로 안에 있는 맛성분이 좀 빠져나오면 국간장을 넣어주시고 집간장. 네. 여기에다가도 다진 마늘하고 다진 파를 넣어서 양념을 좀 추가로 더 해주세요. 근데 나는 이걸 그래도 좀 오랫동안 두고 먹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국간장 양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졸이시는 거예요. 짭짤하게. 그래서 농도를 좀 짜게 만들고 나중에 넣을 때 좀 적은 양을 넣어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율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간이 밴 상태가 되면 아까 두부 썰어둔 거 있잖아요. 요걸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같이 두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끓을 때까지 한 번 더 익혀서 그대로 이제 넣고 보관해서 드시면 돼요.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완성된 겁니까? 네. 두 분이 나오셔서 한번 드셔보시죠. 예, 드셔보시죠. 예. 오늘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아우, 세상에. 세상에 난 진짜 오늘 술 없이 안주 이렇게 많이 먹어보기 처음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왜 나가요, 지금. 아, 밥그릇이 세 개길래요. 예. 머릿수 맞추려고. 내가 이거 좀 잡았는데 자. 이상하게 요즘은 또 이상하게 자꾸 뺏겨요 선수를. 네. 저는 요 간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이 반찬 뭐 마땅한 거 없을 때 참 좋겠네요. 그냥 밑반찬처럼 드셔도 되고요. 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네. 환장하겠어요. 이게 간장은 떡국에 넣어서 네네, 간을 맞아요. 해도 맛있겠는데. 그걸로 예. 원래 쓰는 거예요. 근데 싸먹는 거는 고추장 볶음이 그쵸. 상추하고 싸먹는 게 네. 훨씬 잘 맛있어요. 어울리죠. 아우, 이러다가 밥 다 먹겠네. 정말 저는 정말 새해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정미경 소장님 댁에 입양 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네요. 비벼 잡숴보세요. 서재원 원장님 좀 싸서 좀 드리고 그러세요. 혼자 드시지 말고. 누구요? 서재가 누구예요? 서재원 원장님. 정말 간편하면서도 색다른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설날 남은 음식 건강하게 먹기. 다음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떡국을 먹고 나면 떡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예. 윤영민 씨는 혹시 떡 남는 걸로 주로 뭐 해 드시나요? 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네. 아무래도 떡볶이. 그렇지. 네, 많이 하고 아니면 그냥 떡국. 이제 보통은 그렇게 끓이게 되죠. 네. 오늘은 제가 이 가래떡을 가지고 죽을 만들어 보려고요. 아니, 떡으로 죽을 만들 네. 수 있어요? 이거는 이름하여 정말 무슨 죽입니까? 그냥 영양 흑임자죽을 만들어 보도록 잠깐만요. 할 거예요. 이거는 요리를 안 하는 제가 생각해도 오늘 너무 잘한다 하니까 지나치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떡으로 죽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사양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세요? 아니, 처음 이 시간의 들어봐요.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예? 떡으로 남는 떡으로 네. 죽을 만든다. 그 가능합니까? 영양 흑임자죽. 네, 가능합니다. 뭐 내가 보기에도 가능해. 네. 저희 편이 제 편이 되셨어요, 이제. 네. 저는 믿어요. 예. 네. 이제부터 네. 해보죠. 네. 일단 그 믹서기에다가 가래떡을 적당히 등분을 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게 갈릴까? 예, 넣어주시고 여기에 물을 떡이 잠길 수 있을 정도 느낌이 날 때까지 넣어주신 상태에서 자 여기에 흑임자도 같이 넣고 이제 갈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떡을 아무래도
불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얼마나 불려야 되나? 아주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딱딱한 정도만 아니면 네. 그냥 우리 떡국 썰 수 네. 있을 정도 굳은 상태면 괜찮고 저는 가래떡을 잘라서 넣지만 떡국떡도 상관없어요. 아예 썰어져 있는 것도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얘를 떡이 갈리는구나. 그래서 그냥 얘를 넣고 끓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그렇게 쉬워요? 네, 아주 곱게 잘 갈렸네요. 네, 보통 이제 밥알 반쪽 정도 굵기가 되도록 제가 갈았거든요. 이걸 넣고 끓여주도록 할게요. 아, 고소합니다. 근데 사실 떡은 이미 익은 재료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그냥 전체적으로 끓여주시면 되는데. 이건 정말 좋아. 예, 끓이시면서 이제 농도는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죽을 끓일 때 많은 분들이 물 조절을 못해서 굉장히 맞아요. 어려워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을 실패래요, 항상. 보통은 불린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을 5배에서 6배 넣어주시면 정확해요. 아, 5배. 네. 그러니까 8배 넣으면 국사발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끓으면 완성인 거예요. 퍼지게 기다리실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죠. 이미 익은 재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 냉장고에 그냥 가래떡 이런 떡국떡 그냥 막 쌓여 있는데 네, 저렇게 해 먹으면 너무너무 간단하고 좋으네. 흑임자나 뭐 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 그렇죠. 정말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쌀 대신 떡을 넣는 거니까 거기다가 호박을 넣으면 또 호박죽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감자를 넣으면 감자죽이 그렇죠. 되는 거고 고구마를 네, 넣으면 고구마죽이 맞아요. 되는 거죠. 네. 야 좋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야 이거는 아, 호박 너무너무 넣으면 또 훌륭한 호박, 팁이다. 영양 호박죽이 되겠네요. 네.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 자, 우리 서재걸 원장님하고 박상유 원장님 이쪽 나오십시오. 드시고 환자들이 먹기에는 또 어떨지, 아침 식사로 먹기에는 또 어떨지 네.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뭔 신동진 박사님. 신동규 원장께서도 원장님. 네. 당뇨에 좋은지 나쁜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고명만 조금 더 얹어서 네. 완성하면 네, 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남은 떡을 활용할 게 아니라 이 떡죽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아주 깨끗했던 거고. 네. 다 말이 없으시네. 서재훈 원장님 거기다가 깻잎을 좀 넣으면 어떨까요? 아 진짜 그 깻잎 향만 더 들어가면 뭐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환자분들은 워낙 입맛이 없어요. 특히 저는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보니까 먹어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질병을 결국 먹지 못해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검은 봉지에 늘 들어있던 그 가래떡을 이렇게 죽으로 만들어서라도 조금 이제 고명 같은 걸로 입맛을 돋게 만드셔서 먹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 되고 사실 환자분들한테도 이게 에너지원으로 또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맛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이렇게 진짜 쌀로 이렇게 한 거랑 지금 떡을 이렇게 한 거랑 맛은 좀 어때요? 아니 일단은 이게 소화가 잘 되니까요. 죽으로. 왜냐하면 이게 떡은 일단은 가루를 냈다가 다시 이제 엉겨 붙어 있는 걸 먹는 거니까 그걸 소화하려면 위에서 굉장히 많은 위산이나 위액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소화가 아주 잘 되게끔 되는 거니까 한 끼 식사 정도로 보충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식감은 정말 쌀로 만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갱이까지 씹히거든요. 근데 이 떡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녹말이 한번 익혀졌다가 식으면 그 분자 배열이 차곡차곡 쌓여서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구전곡이라고 해서 예전에 임금님, 왕실이나 고관 대작들은 쌀을 9번씩 쪘다가 말렸다 하면서 그것을 먹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한 번밖에 안 말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흰 쌀을 먹는 것보다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조금 낮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양을 조절만 하신다면 당뇨가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미년 새해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 엄지의 지와